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상 되겠습니다. 자, 임영웅님의 연말 콘서트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면 이제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끝나갈 듯 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시간은 좀 더 남아 있습니다.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보면은 당장 연말에 대전 콘서트가 있고요. 바로 신년맞이 광주 콘서트가 있고 그 다음 주에 또 고양 콘서트까지 무려 3번의 콘서트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살짝 12월 달에 들어오면서 이제 몇몇 분들이 임영웅님의 소식이 살짝 뜸해지고 콘서트가 또 살짝 이렇게 쉬어가니까 뭔가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더불어서 고양 콘서트까지 종료가 되고 나면 나중에 5월 달에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 콘서트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신나는 콘서트 소식과 또 그에 따른 2집 앨범 많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 와중에 깜짝 놀랄 것들이 발표가 되면서 더욱더 2집 앨범과 신곡에 대한 기대치가 폭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왜 그런지 좀 하나씩 알아볼 건데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임영웅과 단 10만 표 차이 가수 황영웅 광고판 수놓는다. 자,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황영웅 가수가 뭘 하던지 말던지 간에 어차피 이 가수와 이 가수의 팬덤 분들은 자신들이 가야 할 방향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을 했고요. 거기에 대하여 완전히 용서받았다라고 하기에도 저는 매우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복귀를 했기 때문에 사과문을 발표한 이후로 그 사과가 진정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영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이렇게 기사화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이름이 비슷하다라는 이유만으로 데뷔 때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고요. 또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같은 영웅이지만 그 행보가 남달랐기 때문인데 오늘은 이 가수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이런 기사를 쓰는 기자분들에 대한 비판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 기사 클릭률이 중요하고 기사의 화제성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이 양쪽 팬덤을 안다면 이렇게 두 사람의 이름을 함께 거론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은 뭐 팬마음 투표에서 황영웅 가수가 1위를 차지했다. 투표 챌린지에서 아티스트 임영웅과 10만 표 차이였다라고 말을 하는데 글쎄요. 이거 정말 영웅시대 분들이 투표 화력이 부족해서 1위를 내줬겠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선의의 경쟁은 할 수 있어요. 황영웅 가수가 뭐 이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기고 지고의 문제를 떠나서 왜 이 기사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거론하느냐라는 거죠. 이거 팬덤분들을 안다면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이거 아마 기자분 거론할 수 없어야 정상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임영웅과 단 10만 표 차이 이런 말 할 필요 있을까요? 그냥 황영웅 씨가 특정 투표에서 1등 했다라고만 기사를 써도 충분한데 굳이 임영웅님과 예민한데 거론을 해놓은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이런 기사는 좀 많이 앞으로도 자제를 해야 할 것이고 이 황영웅 씨에 대한 여론이 결코 좋지 않습니다. 뭐 황영웅 씨를 응원하는 팬분들 입장에서 속상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기자분들이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는요, 이제는 트롯계를 뛰어넘어서 K-팝, K-공연계에 1조 시장을 열었다라는 이런 중요한 칼럼 기사에도 소개가 될 만큼 그 역할과 지분이 어마무시합니다. 쭉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K-콘서트가 전 세계로 뻗어나간 올해 한편으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파를 겪었던 국내의 공연 시장도 빠르게 회복이 되면서 연 1조 원 시대를 열었다. 공연 수익만 연간 1조 원을 벌어들이는 시대가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3분기까지 대형 공연이 속속 잡히면서 이미 8천억 원을 돌파한 가운데 공연 성수기인 연말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연간 기준 역대 최고 매출 기록을 낼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팬데믹 이후에 수요가 정점을 찍었다. 세계로 뻗어나간 K 콘서트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K-팝의 글로벌 확장세에 K 콘서트 역시 세계로 뻗어나갔다. 초대형 연출은 해외 팬덤을 사로잡았고 360도 회전 스테이지, 내부 3면으로 구성된 초대형 LED 무대, 이런 엄청난 무대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중요한 건 이 중요한 콘서트에 당연히 누구의 이름이 거론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런 굵직굵직한 공연에 CJ ENM이라는 대단한 대기업을 거의 뭐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먹여 살리고 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임영웅님의 팬덤 화력이 대규모 공연을 펼친 데다 K-팝 그룹들의 국내외 공연, 외국의 스케일 큰 뮤지컬과 클래식 공연들이 팬데믹 이후 한꺼번에 몰려든 영향으로 지금 1조 원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히 1조 원이라는 상상조차 하지 않는, 1조 원이면 거의 국가 연간 예산에 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 파워가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임영웅님의 콘서트장의 피켓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얼마 전에 소개된 이 가수 김진호 씨의 사례도 이미 이 연예계에서 얼마나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거 난리가 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콘서트 같은 경우는요, 다녀왔던 사람들의 입소문이 더 엄청납니다. 공연장을 갔더니 너무 친절했더라. 라이브 자체가 음원을 틀어놓은 줄 알았다.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올해 이 결산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의 지분은 어마무시하다라는 건데, 내년에 당장 무엇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바로 임영웅님의 상암 콘서트가 지금 확정이 되어 있죠. 2024년에 5월달에 확정을 지은 상암 월드컵 경기장 콘서트, 6만 명 이상이 수용 가능한 아시아 최고 규모의 축구 전용 경기장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임영웅님이 아시다시피 시축 행사도 했고요. 나아가서는 지금 뭐 전국에 있는 이 콘서트 공연장이랑 공연장은 그냥 꽉 채워버리고 있는 티켓팅 파워를 자랑하는데, 과연 이날 6만 명에 다다르는 이 관객석 채울까요? 못 채울까요? 저는요, 채우고도 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역대급의 매진 기록을 달성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 공연이 언제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5월달에 확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계속하여 강조드렸던 것이 바로 우리 아티스트의 2집 앨범, 지금 Do or Die나 모래 알갱이 음원으로 발매가 되었음에도 아시다시피 연말 시상식을 휩쓸었습니다. 아직 골든디스크 어워즈가 남아있지만 골든디스크 어워즈에서도 우리 아티스트 인기상을 거의 뭐 확정 지었다시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의 다관왕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골든디스크 어워즈가 당장 1월 6일날 임영웅님의 이 콘서트,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광주 콘서트가 진행되는 이 순간에 골든디스크 어워즈가 열린다란 말이죠. 아마 임영웅님이 다관왕을 수상하게 되더라도 아쉽게도 우리가 현장에서 임영웅님의 수상 모습은 볼 수가 없을지언정, 그럼에도 아마 이날 시상식이 8시 30분에 진행이 되니까 임영웅님의 이 콘서트, 광주 콘서트가 아시다시피 토요일은 조금 이르게 시작하잖아요.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끝나기도 전에 또는 끝날 때쯤 아마 수상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콘서트 현장에서도 이것이 생생하게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공연 중에 임영웅님이 직접 발표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덕분에 지금 골든디스크 어워즈가 열리고 있는데 제가 뭐 무슨 상을 수상했습니다. 아마 콘서트장에서 전하는 수상 소감까지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다. 오히려 더욱 기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 임영웅님의 상암 콘서트 때를 생각해보면 제가 강조해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2집 앨범 발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2집 앨범에 제가 조용수 작곡가님과 함께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한번 강조드렸던 거 아마 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게도 지금 이 조용수 작곡가님과 이적 작곡가님의 발표와 증언을 들어보면 너무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면 어떤 기사가 올라왔냐? 히트메이커 조용수 작곡가, 드러머 이규형과 뮤직 프로듀싱 팀을 결성했다. 소시 이게 뭔데요? 자, 보니까 이 조용수 작곡가님이 드러머 이규형 씨와 레빗 힛 더 드래곤이라는 프로젝트 팀을 결성을 했어요. 기사를 좀 자세히 보면 조용수 작곡가가 새로운 뮤직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조용수 작곡가와 그가 이끄는 넥스타 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 드러머 이규형이 뮤직 프로듀싱 팀을 결성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용수 작곡가와 드러머 이규형이 호흡을 맞춰서 새로운 팀을 만들었는데 현재 국내 대중음악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만큼 폭넓은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고 신의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을 통해 대중에게 다양한 아티스트들을 소개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해외 리스너, 해외 K-POP 팬들을 겨냥하여서 다양한 플랫폼에서 국내외 아티스트들과 글로벌 작업도 진행 예정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곡가의 사진이 나오며 조용수 작곡가와 드러머 이규형의 음악적 시너지가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레빗 힛 더 드래곤 프로젝트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설 아티스트가 누구일지 벌써부터 기대감이 집중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SG 워너비의 라라라, 이승철 씨의 듣고 있나요, 홍진영 씨의 사랑의 배터리, 임영웅님의 이제 나만 믿어요 등 장르를 넘나드는 명곡을 선보였는데 첫 번째 주자가 누구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임영웅님이 첫 번째로 나선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팬들에게 다양한 음악을 소개하고 해외 팬들에게는 K-POP은 아이돌 음악이다라는 이미지를 깨고 싶다라고 말을 했고, 보면은 신예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을 통한다라고 했으니 아마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가수보다는 신예들, 이제 막 데뷔를 했거나 데뷔를 준비하고 있는 가수들을 함께 프로젝트의 주인공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어떻죠? 맞습니다. 매우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그럼 소씨 임영웅님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왜냐? 이 조용수 작곡가님과 제주도에서 임영웅님이 만났는데 제가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임영웅님이 자작곡을 내는 데 있어서 조용수 작곡가님의 조언을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 조용수 작곡가님이 아시다시피 많은 방송에 등장을 해서 이제 나만 믿어요로 롯데타워에 입성까지 할 정도로 엄청난 저작권료 효자곡이다. 작사가 김이나 씨 역시 너무나 영웅시대 분들에게 압도적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이야기한 내용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임영웅이라는 이 가수와 함께 작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 마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는 무조건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조용수 작곡가님 역시 임영웅님과 이제 나만 믿어요 한 곡만을 같이 했기 때문에 아직 한 번 이상의 가능성이 너무 높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임영웅님이 자작곡만을 내왔단 말이죠. 물론 이 집 앨범의 타이틀곡도 자작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건 임영웅님은 OST 파워도 엄청나단 얘기예요. 이 조용수 작곡가님과 OST 곡의 협업으로 또 다른 곡을 낼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임영웅님이 이 집 앨범에 자작곡들로 가득 채워질 경우 굳이 우리 아티스트가 이 조용수 작곡가님을 만났을 이유가 사실 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좀 희미해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곡 작업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을 가능성이 높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정규 앨범 삽입곡뿐만이 아니라 OST 곡의 형태로도 충분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 당시 때 보면 지금 이제 나만 믿어요가 워낙 효자곡이었다.
라는 이야기를 이미 조용수 작곡가님이 하지 않았습니까? 더불어서 이정님은 또 어떤가요? 이정님 역시 임영웅님 노래 잘하는데 성실하게까지 하다. 자신이 불후의 명곡에 출연한다라는 이야기만으로도 찾아와서 자신의 앨범에 사인을 담아 응원까지 해줬다. 자, 이런 인연을 깊게 맺은 두 사람이며 이적 작곡가님 같은 경우도 다른 동료 연예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입이 귀에 걸렸다더라 라는 우스갯소리가 당시에 흘러나왔을 만큼 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뮤직비디오가 지금 1억 뷰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작곡가인 이 이적 작곡가님의 저작권료는 얼마나 높겠어요. 임영웅님이 아무리 자작곡을 한다 하더라도요, 모든 노래, 특히 정규 앨범 같은 경우는 최소 8곡에서 10곡이 삽입됩니다. 이 모든 노래를 다 임영웅님이 만들 수가 없어요. 분명히 작곡가님들이 함께 할 것이고, 거기에는 서른도 선생님 같은 경우가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말고도 임영웅님의 정규 앨범에 함께 곡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듯 조용수 작곡가님이나 이적 작곡가님이 함께 2집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야말로 임영웅님이 가장 잘 나타내는 발라드 느낌의 노래를 잘 쓰는 두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번의 작업으로 인연이 끝나기에는 임영웅님에게도 작곡가분들에게도 너무 아쉬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타이틀곡만큼은 임영웅님의 자작곡이 될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2집 앨범의 나머지 노래들이나 나아가선 OST 곡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협업이 저는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용수 작곡가님의 지금 이런 프로젝트 발표는요, 결코 흘려들을 수 없는 대목이에요. 이 드러머분과 함께 만든 뮤직 프로듀싱 팀을 통해서 임영웅님과 함께 또 다른 음악 작업을 해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천사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봤었던 소식이어도 알고 있는 내용이어도 너무나 즐겁다. 자, 이런 경우 쉽게 생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티스트를 덕질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 내용을 또 들어도 봤었던 영상을 또 봐도 지겹지 않고 재밌을 수 있지 않을까요? 소씨 같은 경우는 정말 재밌고 감격받은 영화는요, 저는 정말 10번 정도 본 영화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티스트를 보면 그 10번이나 보는 영화보다도 더 많이 우리 영웅시대 분들은 매일 영웅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웅 덕질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이 임영웅님의 소식을 전하는 유튜버들도 비슷한 내용이 많아도 정말 많은 분들이 행복하게 영상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게 다 유튜버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 아티스트가 가지고 있는 파워가 그만큼 팬분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기사도 좀 눈에 들어왔어요. 자, 보니까 수필가 분이 칼럼을 적었는데 88세 할머니의 덕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면 한국에서 동생이 카톡을 했다. 가수 임영웅이 필리핀에서 상을 받는데 엄마가 거기에 가고 싶어 해서 고민이라고 한다. 동생은 아이들 방학을 맞아 취소할 수 없는 여행 계획이 있다나? 개인 콘서트라면 나라도 한국에 나가 모시고 가겠지만 수상식이라고 하니 노래 한두 곡 하는 것이 다일 텐데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 핑계를 찾아본다. 동생에게 부모님 시중을 떠맡겨 온지라 마음이 개운치 않는다. 콘서트에 몇 번 가본 후 엄마의 덕질은 시작됐다. TV에서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신세계란다.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다. 일명 피켓팅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속도로는 어림도 없고 광속을 자랑하는 PC방에서 피켓팅을 해야 한다. 서울에서 표를 구하기는 불가능했다. 미국은 조금 수월하여 LA 공연표를 구해 다녀가셨다. 암표 살 돈이면 우리도 만날 겸 미국에 오는 게 훨씬 경제적이란 계산이다. 가수의 팬클럽 영웅시대에서 나온 하늘색 후드티를 입고 해녀 깨질까 여러 겹 조심스레 싸운 응원봉을 꺼낸다. 응원봉은 공연장 필수 아이템이라 비싸지만 계속 사용할 것이니 샀다고 한다. 평생 엄마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라 우리는 깔깔 웃었다. 거울을 보며 희미한 눈썹을 새로 그리고 립스틱을 바른 후 공연장인 코닥 극장으로 갔다.
엄마는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돌아가실 때까지 혼자 돌볼 만큼 건강하지만 구순을 바라보는 노인이다. 등도 굽고 쪼그라든 엄마에게 세월이 보여 안쓰러웠는데 덕질을 시작하며 눈이 초롱초롱 빛난다. 힘들어하던 스마트폰 사용도 가수의 팬이 되면서 금세 익혔다. 여러 유튜버에게 얻은 정보를 지치지 않고 부지런히 전한다. 혹시 소씨도 포함이 될까요? 자, 노래 실력도 좋지만 예의 바르고 성품이 훌륭하다며 칭찬이 끊이지 않는다. 일찍 혼자 되어 고생하며 외아들을 키운 가수의 엄마와 그 가수가 대견하고 애틋하단다. 나이 들며 재미있는 일도 감동할 일도 줄고 매사에 시큰둥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엄마를 보면 나이는 진정 숫자에 불과하다. 아버지가 떠난 빈자리를 손주 나이의 가수가 채워서 허전함을 위로받는다. 누구보다 사리분별이 명확하고 이성적이던 엄마의 뒤늦은 덕질이 당황스럽다. 나는 팬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 학창시절에도 흔하던 브로마이드를 벽에 붙여본 적 없고 하다못해 연예인 얼굴을 코팅한 책받침도 없었다. 요즘 유행하는 BTS의 인기곡이 무엇인지 멤버가 몇 명인지 당최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메마른 내가 비정상인가? 내가 몰두할 열정과 호기심은 어디 있을까? 세월은 얼굴에 주름살을 남기지만 우리가 열정과 흥미를 잃을 때 영혼이 주름지게 된다는 법정 스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뜨거운 응원과 격려로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주던 씩씩한 엄마.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부디 아프지 말고 계속 영웅이를 벗삼아 오래도록 우리 곁에 계셔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좀 뭉클하지 않으세요? 저도 그렇고 저희 엄마도 그렇고 임영웅님의 팬이다 보니까 이 마지막 멘트가 굉장히 좀 와닿았어요. 아들로서 못하는 역할을 임영웅님이 대신 노래와 존재 자체만으로 채워주고 있다라는 생각에 저도 참 임영웅님에게 감사함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저보다 연령대가 더 높은 이런 분들도 다 마찬가지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은요, 과거부터 정말 열심히 해왔고 이 트롯맨들과 함께 했었던 이 고마움도 잊지 않고 있는 의리의 사나이이기도 합니다. 9년 선배인 영탁님에게 고마움을 전한 임영웅 최고 친구 기억나십니까? 9년 선배이면서도 살갑게 대하는 영탁에 대한 진한 고마움을 임영웅이 노래로서 전했다라고 되어 있는 최고의 친구 영탁 최고 친구. 이 노래가 우리가 뽕숭아학당을 보던 당시에도 감격스러웠지만 아무래도 또 임영웅님과 영탁님의 또 오랜 우정은 다들 잘 알고 계신 부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무명 시절부터 힘든 과정을 함께 겪었던 영탁님이나 장민호님이나 다른 트롯맨들 모두가 지금 너무나 대성공을 했잖아요. 그 인간 드라마, 휴먼 드라마가 우리를 감동시키며 단발적으로 끝나는 감동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감사함을 다시 팬들에게 돌려주는 임영웅님과 이 트롯맨들의 행보를 보고 있자면 지금 혹독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고 함에도 우리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 훈훈한 가슴 덕분에 좀 덜 춥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래서 패딩 입고 앞에 잘 여미지도 않고 풀어헤치고 다닙니다. 오바라고요? 조금 오바죠. 근데 어찌됐건 그 정도의 따뜻함을 저는 정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임영웅 크리스마스 쿠키를 함께 굽고 싶은 남자 1위를 차지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쿠키만 굽고 싶겠습니까? 크리스마스 삼겹살도 굽고 싶은 남자가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영웅님과 함께 한다면요, 군 생활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군대 후임이었던 친구분들도 얼마나 이 임영웅님에 대하여 극찬 증언을 쏟아냈습니까? 이런 사람과 함께라면 군 생활도 쾌활하게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군필자인 수호씨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런 임영웅님과 함께 한다라는 생각에 전국의 영웅시대 분들의 이 연말맞이 기부와 봉사활동이 폭발적입니다. 임영웅 팬카페 경주시에 1230만원 상당의 이웃돕기 물품이 또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바로 임영웅 팬카페 영웅시대 경주 1방에서 지난 20일 경주시청을 방문하여
1230만원 상당의 이 동충하초와 라면 세트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총 28명이고요. 연말을 맞아 회원님들이 정성을 모아 직접 기탁한 물품은 노인생활시설 28곳에 전달된다고 합니다. 이곳에 심영미 방장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회원들과 함께 따뜻한 나눔에 참여할 수 있어 더욱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발전과 나눔에 동참하도록 하겠다. 그러니 경주 부시장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지역과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나눔에 감사드리며 솔선수범하여 나눔을 실천하는 이 모습들이 시민들에게 정말 큰 희망의 메시지로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임영웅 팬들, 산타 기다리는 어린이들에게 난방비 450만원을 지원했다. 자, 이번에는 바로 영웅시대 강원 회원님들 되겠습니다. 자, 영웅시대 강원 회원님들이 또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위해서 이렇게 뜻깊은 기부를 또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영웅시대 위드 히어로 강원 측은 두 번째 전국 투어 콘서트를 축하하고 기념하는 마음으로 임영웅의 선한 영향력에 동참하고자 이렇게 따뜻한 겨울나기 프로젝트에 난방비 450만원을 지원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또 이어져서 이번에는 경남 지역 팬클럽 회원님들이 3년째 나눔 성금을 기부하고 있다라는 기사까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대한적 십자사 경남지사는요, 가수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 창원 경남 웅사랑방 회원님들이 기부금을 전달했다라고 21일 밝혔습니다. 240만원을 기부했는데 회원님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네요. 임영웅 가수로부터 받은 위로와 감동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고자 이 기부에 동참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따뜻한 희망을 꼭 전달토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니 이거 뭐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상이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귀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들어가고도 남을 거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연말을 따뜻하고 훈훈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영웅시대 분들의 이 활약상이 정말 눈이 부시지 않습니까? 이런 눈부신 활약들 덕분에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그야말로 최대한 이 선한 영향력이 더욱더 번져나갈 수 있는 그런 가수 활동을 이어나가게 되는 그 에너지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것이 실제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이어졌을까요?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신곡 Do or Die가 미국 빌보드 차트 9회 연속 차트인을 하면서 그야말로 대기록을 세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9회 연속 차트 대단합니다. 말 그대로 19일날 미국 빌보드가 발표한 이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차트에서 Do or Die가 지난주 대비 좀 순위가 하락했어요. 하지만 169위에 오르면서 9회 연속 차트인을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몇 위에 오르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빌보드 차트에 계속하여 연속 차트인을 한다는 것 자체도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뭐 여기뿐인가요? 멜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벅스뮤직까지 우리 아티스트가 그야말로 종횡무진하면서 여러 군데에서 계속하여서 연속적인 음원 차트를 석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모습이 많은 분들에게 깜짝 놀랄 감동과 감격을 선사해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활약상이 이렇게 빛나다 보니 어떤 일들까지 벌어지죠? TVN에서 임영웅님이 깜짝 출연을 했는데 이게 심지어 깜짝 놀랄 모습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TVN 하면 TVN과 연관되어 있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과거 유키즈 온 더 블럭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당시 때 우리 아티스트가 이 TVN 뉴키즈 온 더 블럭에 등장을 해가지고 뭐 시청률 폭발해버리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임영웅님이 또 TVN에 출연을 했어요. 어떻게 출연했을까요? 많은 누님 팬을 설레게 했을 스타다라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탁 거론이 되는데 어떻게 거론이 됐나 봤더니 임영웅이 많은 누님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근데 그게 심지어 웅틸다로 변신했다. 그러니까 이 외국인 출연자들도 웅틸다, 알다시피 이 마틸다가 레옹이라는 이 영화의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여주인공이잖아요. 임영웅님의 이 웅틸다가 딱 등장을 하면서 야, 대박이다. 그러면서 예쁜데? 라는 해외 반응이 막 외국인들 사이에서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진짜 마틸다라고 해도 믿을 만큼 예쁜 모습이다. 특히 오른쪽에 있는 임영웅님의 모습은 진짜 예쁘게 나왔다. 라는 말까지 나와요. 야, 오죽했으면 임영웅님이 저 웅틸다 분장을 했던 게 저게 정말 예전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 TVN 예능 방송에서 회자가 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놀랄 노짜입니까? 아마 이런 TVN이나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의 모습들이 나오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직접 간접적인 러브콜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임영웅님의 등장 모습은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잠실에 깜짝 등장했어요. 잠실 롯데월드몰에 등장했는데 보니까 팬앤스타에서 솔로 랭킹 50주 특전 전광판이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야, 진짜 대형이죠. 그래서 이 롯데월드몰이 진짜 크거든요.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이 쇼핑몰 중에 가장 거대한 크기가 바로 이 잠실 롯데월드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화점 제외하고요. 그만큼 이 거대한 곳에 임영웅님의 이 특전 전광판이 그냥 아주 지금 이 잠실 쪽은 특히나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유동 인구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많이 오는 이 현장에 임영웅님의 이 멋진 모습이 지금 대대적으로 전광판에 나오고 있으니 이 현장을 방문하는 일반인들 눈에 임영웅님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난리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이 추운 겨울도 우리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응원하면서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그 이유가 제가 영상 초반부터 말씀드렸던 내용과 일맥상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우리 소천사님들 공감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